써니림 에이전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여름의 향기가 물씬 나는 또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네. 네. 자, 정말 우리가 돈 때문에 그거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정말 너무 걱정이 되다 못해 불안한 거, 그게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보험,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위한 메디케어,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메디케어에 관해서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이 메디케어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요거를 한번 짚어드리고 갈까요? 뭐가 다른지? 예, 우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이제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세금을 낸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B 자격이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예외적으로 장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 또 투석 받으시는 분, 철도청에서 은퇴하신 분, 또 루게릭병, 그런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고, 나머지 이제 그 커버리지 부분은 이제 옵션이 있고요. 네.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네. 그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네네. 저소득층 자산이나 수입에 따라서 정부 보조를 받는 혜택을 메디케이드도 심플하게 메디케이드 한 가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 속에 내부적으로 또 그게가 또 단계가 있고 네. 스펜드 다운일 경우가 있고 풀 메디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분명히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이 혼돈되는 부분이고요. 두 개를 또 다 소지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메디케어는 없고 메디케이드만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두 개 다 소지하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오늘도 메디케어에 관해서 가장 첫 단추부터 끼워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메디케어를 가입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될 사항. 예, 메디케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입 시기. 네. 이제 자격 요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자격이 되시는지 우선 점검을 하시고, 네. 가입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 선정을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 이제 영어를 잘 하시고 또 자녀분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전문 분야, 모든 분야 그렇잖아요. 전문인을 찾아서 제대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플래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고요. 네. 우선은 우리가 에이전트가 있으면 무슨 다른 피나 뭐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네네. 더 회사에 직접 하면은 뭐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모든 혜택은 동등하게 그 멤버한테는 주어지고요. 네. 에이전트 선정을 하시는 이유는 서비스. 우리가 같은 언어로 또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우리는 쉽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여러 주에서 이 자격을 갖추고 한국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에이전트 분이 다행히 네.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좀 신뢰감이 가는 한 분을 정하셔서 네. 쭉 처음부터 설계부터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잘 상의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는 받지 않으니까요. 네네. 뭐 일부 뭐 다른 서비스로 피를 받는 경우가 있는 분도 계신 걸로 알지만 네. 우리가 메디케어만 보험, 메디케이드 그 보험을 가입 변경하는 데는 피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네네. 에이전트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에이전트 분들이 워낙에 많으신데, 이 에이전트를 잘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제도 이제 우리 그 한 분을 이제 처음 65세 되시는 분하고 네.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처음 뵙고 뭐 그냥 간단히 메디케어 신청하고 이게 보험 가입이 아니고 네. 우리 제 손님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지금 항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네, 또 네. 믿고 네. 이렇게 의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또 제 손님이 되시고 친구 네, 네. 그냥 한 그룹처럼 되죠. 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잘 보살펴 드려야 네. 또 그 주위 분들이 같이 또 좋은 혜택 정보는 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문성을 갖고 이 일에 얼마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카스터머 서비스 문제, 애프터 서비스죠. 네. 그게 확실하게 되느냐. 네네. 이제 이 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은 고객이 아니라 정말 동반자, 가족 같은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우리가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위켄드 전화를 제가 가끔 받죠. 이제 네. 제가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제 손님인 경우는 사실 이멀전시도 있어요. 네. 이제 어떤 이멀전시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이머전시 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메디케이드가 없고 메디케어만 있는 분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네. 혹시 병원비리 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아하.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네. 그럴 때 음. 평소에는 뭐 막연히 플랜이 커버가 되는구나 하는데 막상 병원에 입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주시고 하는데 뭐 저는 그러죠. 안심하시고 설명을 대충 드리고 네. 급한 거는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병원비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 보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 메디케어도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시고 네네. 혜택을 많이 큰 수술을 하셔도 이제 그분이 어떤 보험을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웬만한 어드밴티지나 서플러먼트를 들고 계시면 네. 크게 그렇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제 같은 경우는 네. 메디케이드는 없지만 네. 그분이 수입이 적거나 또 자산이 적은 경우는 네네. 또 이 혜택을 조금 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누군가에게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주말에는 회사 같은데 전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네. 받습니다. 네. 물론 뭐 델슨대로 이머전시가 아니면 위켄드도 제가 안 받지만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답을 드리고요. 그러나 네. 전화를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머전시가 있을 것 같다. 제 네. 손님의 경우. 네. 그래서 제가 또 빨리 아. 마음이 참 놓이죠. 일단은 네, 누군가 그럼요. 대화를 해서 네. 병원비 문제가 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맞아요. 그것보다는 우선 본인의 건강이 빨리 어떤 분은 뭐 앰뷸런스비가 비싸서 어떻게 앰뷸런스를 불러야 됩니까? 이제 네네. 이렇게 우리가 이 이멀전시라는 말은 시간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다급하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네. 평소에 그건 좀 알아보시고 네. 만약에 이제 네네. 이멀전시로 갔을 때 앰뷸런스비는 얼마며 병원에 그렇죠. 입원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네네. 야간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디케어를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 염려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감기도 걸린 적도 아하. 없고 먹는 약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네네. 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그건 다행인데요. 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만일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네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도 그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 맞아요. 없으면 네네.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의료비가 비싸다는 걸로 맞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평생 아깝게 힘들게 일하신 예금을 병원비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네. 그리고 다른 그 보험의 그룹 보험이나 현재 있는 네. 메디케이드를 제외하고는 네. 비교를 제가 해봤을 때 네. 메디케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혜택이 좋아요. 아, 네. 메디케어 혜택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제가 또 참 기대를 했었죠. 네. 에이지가 60세로 메디케어가 맞아요. 내려가는데 그러나 그건 무산이 되고 네. 대신에 추가로 더 메디케어를 혜택을 더 올리는 걸로 네. 이제 결정이 났죠.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완전히 파이널라이즈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 그거는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치과 혜택, 네. 보증 혜택, 뭐 다른 이런 추가 혜택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네.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혜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이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인접 지역도 이제 혜택이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메디케어는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어드밴티지는 그분이 사시는 주나 네. 나머지 이제 20% 처방약 문제는 주나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그 기본 네, 첫 네. 단계
네. 메디케어 파트 A, B의 혜택은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전력으로. 네, 그렇군요. 네, 정부 방침이 결정됐을 네, 때는 네. 모든 주에 미국에서 혜택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 메디케어를 이제 가입하실 때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염려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의 그런 정보를 네, 네. 비밀로 해달라.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분의 재산 상태나 그 건강 상태는 네, 네. 우리가 컨피덴셜. 네.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많은 거를 또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몇 가지의 그 질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게도 돼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되는군요.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상담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친구를, 이렇게 네. 믿고 또 맡겨주시면 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더 네, 신경 네. 써서 네. 물론 뭐 동등하게 다 잘해드리지만 네, 네. 또 믿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더 신경을 또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님은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주까지 또 다루고 계셔가지고. 네, 사실 뭐 네. 캘리포니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뭐 가끔 많은 있는 쪽을. 일이니까 네, 네. 이사를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사를 자녀분이 가면- 거기 계셔서 맞아요. 또 가시고. 맞아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럼요. 보험이 뭐 모르고 주소 바꾸고 그냥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보험이 그렇죠.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사를 혹시 가시기 전에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네. 그럼 거기에 맞게 안내도 해드리고 네. 보험도 준비를 해드립니다. 네. 주소 변경만 하는 경우도 있고 끊고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잘 아셔야지 또 모르는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면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님하고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에도 또 잘하고 네. 계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왕이면 첫 네, 단추를 네. 잘 끼워주시는. 그렇죠. 예, 예. 우리 써니림 처음부터 좋은 에이전트와. 인연이 되면 좋죠. 그럼요. 네. 자, 이제 첫 단추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는 파트 A, B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라고 하죠. 저는 단순히 뭐 그분이 나이 연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신청, 네. 또 뭐 파트 C.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네. 해보니까 전체적인 상담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65세면 시니어 반열에 아직은 뭐 정말 젊으세요. 65세라면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서요. 네네. 이제 청년이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65세라는 그 기점으로 해서 네. 나머지의 그 여생을 네네. 좀 설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홈케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나, 롱텀케어하고 메디케어는 커버됩니까? 이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너싱홈을 갔으면 메디케어가 커버됩니까? 커버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네. 나중에 이분이 어떤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는 물론 이 보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부수적으로 큰 테두리는 설계를 해드립니다. 아, 무료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아요. 네,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일단 설계부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과연 그러면 지금은 메디케어만 되지만 나중에 네. 메디케이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런 문제. 네. 아주 또 소셜 연금 문제도 또 끼어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펜션이 있나. 네. 또 어떤 집을 소유하나. 뭐 이게 상당히 심플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전화를 해서 그냥 yes, no의 답을 원하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추를 한번 끼워볼까요? 자, 첫 단추, 어떻게 끼워야 하나요? 예, 우선 그분이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 네. 이제 자격이 되셔야 되고 10년 이상 텍스 내셔야 되고요. 네. 아무리 뭐 텍스를 많이 내셔도 네. 40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내셨더라도 네.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 그리고 40포인트가 되면은 네. 자격이 되시고요. 네. 안 되시는 분은 뭐 보험료를 지불하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세금 관계를 잘 미니멈 텍스 네. 뭐 많이 안 내셔도 돼요. 네. 그 기본적인 텍스를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네. 텍스를 꼭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회계사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아.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 생일달 전후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뭐 후라고 했으니까 너긋하게 있다가 후회해도 네.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네. 물론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혜택이 바로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148불 50이잖아요. 지금 네, 박대비 네. 보험료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럼 늦게 하면 그걸 세이브하지 않을까. 병원 갈 일도 없는데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분 생일달을 기준으로 나중에 하셔도 또 그 생일달로 1일로 주는 경우도 괜히 혜택도 못 받고 돈만 내시는 결과가 나오니까 네. 미리 그냥 네. 준비를 하시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네. 그 면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자격이 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실업수당 문제 때문에 지금 애매하게 문제 수입이 조금 네, 이렇게 네.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뭐 네. 계속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잘 상의해서 네네. 또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단계 네. 메디케어 이분이 40포인트가 되나 안 되나를 이제 우선 확인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았고 어포인먼트 언리 해서 네. 아주 뭐 리미티드 아주 뭐 제한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 AB를 이제 소셜 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전에는 그냥 소셜 오피스로 달려가서 바로 신청도 줄 서서 네. 가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신청을 도와드리죠. 네. 그래서 그걸 잘 도와드려서 한국어로 이제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네. 약속을 해서 네네. 또 이제 도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랜 선정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하죠. 이제 필수죠. 우리가 메디케어 첫 단계는 네. 꼭 이거는 뭐 해당되시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보험이 있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커버되지 않는 한, 네. 제때 하지 않으면 그 페널티, 벌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요즘도 덜어가 아니라 좀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아, 네. 제때 모르고 안 하시는 네네네. 분. 그리고 또 한국에 몇 년간 이렇게 네. 가 계신 분들. 아, 그 시기를 놓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소셜 연금을 받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연금도 미루고 네네. 나중에 와서 하려니까 아. 근데 갑자기 이머전시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네.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지난주에 2건을 받았어요. 아이고, 제가.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나는 메디케어를 비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다 팔러시대로 직장에서 그룹에서 나오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냥 뭐 어떤 이유이든 본인이 싫어서든 몰랐던 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룰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기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1년을 보험 없이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지만 네. 제가 정부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뭐 벌금을 그쵸. 이제 뭐 저소득층인 경우는 벌금도 나중에 면제도 받게 이런 건 도와드리지만 네. 벌금을 내야 되는 분을 벌금을 뭐 안 내게 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정확한 네. 정보. 네. 첫째는 네.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평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아.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100%를 병원비를 본인이 그러면 지불하시겠다는 건지 네.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네. 이멀전시가 생겼을 때 네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보험이 없을 때 꼭 뭐 사고도 나고 뭐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더 네.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도 당황스러운데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보험이라도 든든하게 있으면 네네. 마음이 그래도 조금 놓이고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커버가 되니까 네. 다행이다. 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미국 내에서는 정말 보험 없으면 거의 참 네.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만 잘 설계가 되면 네.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잘 안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메디케어 AB에서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을 네네.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저렴하게 네. 돈 안 들이고 잘 혜택을 받고 벌금도 면제를 받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필수기도 하고 이거 선택이에요. 근데 시스템 자체로는 네네. 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네. 선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페널티 문제도 계속 내셔야 되는 거 한 번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평생 뭐 메디케어 플랜을 안 쓰면 벌금 낼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연세가 되셔서 네네. 병원 갈 일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엄청 많은 벌금이 네. 제가 이제 어떤 부부 두 분을 한번 벌금을 계산을 했는데요. 네. 그것도 상당하던데요. 아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자산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벌금 면제 신청도 안 되는 경우 아. 참 아깝죠. 그렇죠. 네, 네. 그 돈으로 뭐 네네. 두 분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해야 네. 되는데 아깝게 정부에 도네이션 그렇죠. 하는 셈 쳐야지 어떻게 그렇죠. 안타깝죠 제 네,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또 잘 보셔야 되고 뭐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 나중에 이제 페널티를 무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강조를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방송이 좀 네. 필요하죠. 네네.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된 편이에요. 네. 10년 전보다는. 네네. 10년 전에는 정말 이 페널티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네. 했더니 막 줄을 서시더라고요. 상담을. 아이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신문이나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미리 꼭 드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 알고 또 친구분들도 이야기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제때 그 가입을 놓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메디케어 보험료를 조금 늦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참 그게 되나요?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미리부터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도 네. 그런 보험료가 왜 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비리 오는지 이런 거부터 첫 단추부터 할 네. 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에이전트 선정을 하셨을 때 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네, 네. 만약의 경우에 이런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저는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네. 빨리 그 에이전트 분한테 컨택을 하셔서 네. 조처를 취하셔야 돼요. 쉽지 네. 않아요.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도 문제지만 네네. 그거 아니라도 다른 우리가 뭐 크레딧 카드 돈 늦게 내면 레이트 페널티 내면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끊어질 수도 있고요. 보험이 다 끊어집니다.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빨리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네, 되는군요. 네.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는 이제 설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레이트, 그러니까 조금 그 페이먼트를 늦게 내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늦게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맞습니다. 알려주신다는 그리고 이제 거죠. 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해결을 네. 또 제가 네. 힘들지만 네, 제가 네. 맡은 일을 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해드립니다. 아니, 써니림 에이전트는 일을 좀 시원시원하게 쉽게 하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운영 단에서 꼬인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해결을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일을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전혀 수고도 안 하는 걸로 우스갯소리로 쉽게 네. 해야죠, 일을. 왜냐하면 네. 저는 뭐 정확한 정보로 네, 어떻게 네. 하면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네. 해결되는 쪽으로 하죠. 모르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계통으로는 또 네. 확실하게 알기 네, 때문에 네. 요령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하려면. 네. 아마 절대 쉽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데 우리 고객분들은 보시기에 시원하게 이걸 처리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돼야죠.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미 네.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죠. 그렇지 네, 네. 않으면 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즐거워야지 또 남에게도 좀 그럼요. 즐겁게 알려줄 수 있는 네.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정말 즐겁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즐겁게 일을 해야죠. 네. 또 보람도 네. 있고요. 그렇죠. 잘 해결이 됐을 때 맞아요. 특히 혜택을 네, 손님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꼭 제일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 일인데. 네네.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니어분들은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거고 또 궁금하신데 그걸 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너무 생각이 많으시니까 그럼요. 뒤죽박죽 엉켜 있기도 해요. 네. 질문이 있는데 배우자가 올해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생각이시래요. 근데 이분은 61세, 61이신 거죠. 직업이 없어서 배우자의 의료 혜택을 이용해 오셨대요. 근데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같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예, 이제 심플하게 대답하면 없습니다. 네. 이제 부부라도 그분의 연세, 네. 연세에 따라서 65세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 혜택이거나 네. 장애인 24개월, 네. 또 어떤 투숙하는 분, 네. 무게릭 디지즈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네. 그분은 65세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우선 65세가 되시는 분은 먼저 해당이 되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직장보험으로 이제 가족이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퇴의 직장보험을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네. 가족 배우자 보험 때문에 그대로 네네. 유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거를 이 상담을 통해서 네. 항상 저는 무조건 이제 모르고 또 그분이 그룹보험을 캔슬하고 나왔는데 가족보험이 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죠. 네. 배우자 되시는 분의 건강보험은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됩니까? 네, 그거를 네. 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게.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파악한 경우에 네. 만일에 네. 그분이 배우자가 따로 보험을 들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족이 한 200~300불이면 그룹보험으로 되는데 네. 개인으로 나왔을 때 1,000불이다. 네. 이러면 이분이 그냥 메디케어 플랜을 좀 미루시는 거예요. 네. 미룰 수 있습니다. 아. 파트 A만 하고 B는 하지 않고 네네. 직장보험으로 배우자가 65세 될 때까지 네. 기다리시는 경우에요. 네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하나 예외적인 게 있다는 거. 네. 지금 질문에도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네. A는 이제 하셔야 되고, B는 직장보험이 있으시면은 조금 미루거나 어떻게 배우자 다른 보험 방법을 때문에. 네, 네. 하실 수가 있군요. 네. 65세가 곧 되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메디케어 선택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파트 B 보험료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메디케이드가 있는지요? 메디케이드가 네. 있으면 그 정도의 메디케이드 정도로 네. 재산이 없고 인감이 적은 분은 면제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파트 A는 무료고 파트 B는 뭘 보험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조금 부족하시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예, 있군요. MSP라고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인데요. 아. 그러나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수입이나 자산을 물으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네. 그 얼마 안 된다는 게 네, 애매한 네. 거죠. 어떤 그렇죠. 분한테는 큰 돈이고 어떤 네. 분한테는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담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 애매하게 뭐 네네. 막연히 이렇게 하면 서로 그렇죠. 많은 시간이 낭비가 맞아요, 되죠. 맞아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네. 저는 좀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것보다는 네네네. 대강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네.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아. 하면 일을 하면 안 되죠. 먼저 상담 전화를 이제 주실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 하시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하실 네.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네. 만일에 혜택을 받고 싶다. 네네. 뭐 메디케이드든 아니면 MSP 네. 아니면 엑스트라 헬프. 네네. 그러면 배우자 수입하고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모르면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답을 드리죠. 네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아니고 대강 좀 알려줄 수 없나요? 잘못된 정보 드리면 그렇죠. 안 되죠. 네. 그 블레임은 누가 받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차라리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문제가 되느니 차라리 네.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좀 시간을 가지고. 네. 예. 그래서 본인의 수익이라든지 지난해 회계 보고 액수 정도는 조금 아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니까. 많죠. 네. 그냥 조금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냥 대충 알고 싶어요. 네, 예스, 노 어떤 경우는 아주 복잡한 맞습니까? 질문을 아닙니까? 네. 뭐 전화를 하시면서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하시면서 그냥 네네. 예스, 노 답을 좀 달라. 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네. 그분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만족하지 않겠지만 네. 어떻게 그게 예스 노로 됩니까? 그렇죠. 모든 게 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실 때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10년 이상 전화 네, 받은 네. 경험으로 부탁을 네, 네. 드리는데요. 네. 대략 그래도 어떤 추가 혜택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수입 정도, 네. 은행의 잔고 정도, 자산 네.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네. 무슨 플래닝을
희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그 점. 정도. 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일하시다 바빠서 신경 안 쓰고 뭐 그렇죠. 그런 게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딱 알맞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가 저는 있어요. 절대로 전문가로서 저를 믿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데 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절대로 네네. 애매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좀 몇 가지를 알고 전화를 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파트 A, 파트 B 이제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이제 우리 파트 A는 연방에서 제공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A, B. 네, A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이 되고, A는 병원, 뭐, 입원, 네. 파트 B는 의사 방문, 외래진료. 예, 테스트, 검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파트 B는 월 보험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수입이 많은 분은 많이 냅니다. 네. 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네, 왜 저는 그렇게 많이 내요?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수입에 따라서 요건 달라진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 A, B를 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A, B가 다 그냥 해결이 되고 100%가 네. 다 혜택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처방약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오버롤 한 80% 정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20%와 처방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서플러먼트라는 게 있죠. 네. 또 완전히 다른 플랜인데요. 어드밴티지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어드밴티지 파트 C하고 어드밴티지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자꾸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어렵다. 근데 한국말로 이거는 네, 네. 어떻게 번역을 할 수도 없고 네. 이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드밴티지는 파트 C다. 네.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시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그 어드밴티지는 말 그대로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이익이 있는데 그분이 사시는 주나 네. 카운티나 또 그분의 인컴 레벨에 따라서 선택권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주로 뭐 보험료가 없는 것부터 해서 아주 저렴한 보험으로 네. 보험료로 네, 네. 뭐 안경 혜택, 치과 혜택, OTC 혜택 추가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네. 이제 서플러먼트는 이제 연방 프로그램인데 네. 시스템이 다르죠. 아까 어드밴티지는 민간 회사에서 A, B, D를 다 관장을 하고요. 네. 서플러먼트는 80% 메디케어 파트 A, B를 CM에서 정부에서 네. B를 담당하고 네. 나머지 20%와 처방약을 민간 회사에서 관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장점은 의사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미전역에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메디케어를 받는 병원이나 의사는 자유롭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특이한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맨하탄의 그 유명한 그 암병원 있죠. 네. 메모리얼 솔론 캐트린 같은 경우는 어드밴티지를 거의 네. 극히 드물게 한두 회사 정도만 그 외에는 받지 않고 서플러먼트를 드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네네.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또 그 서플러먼트는 이제 그렇게 장점이 있잖아요. 메디컬 그렇죠.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러나 단점은 이제 보험료를 어드밴티지보다는 더 내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 일반 그룹 보험보다는 훨씬 제가 보기에는 혜택에 비해서 저렴합니다만은 네. 어떤 분한테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어떤 한 보험이 좋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분한테 맞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네. 상담을 통해서 네. 어드밴티지가 우선은 맞겠습니다. 아니면 이분은 서플러먼트가 맞겠습니다 하고 단지 저는 전문가로서 그분한테 있는 그대로 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무조건 좋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돈 많이 안 내는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하면 안 뭉뚱그려서 되죠. 말씀하시는데 네, 네. 정확하게 어떠한 그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지, 뭐 여행을 자주 가신다거나 자식들이 타주에 있다거나 뭐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고 먹는 약이 또 있으시거나. 그렇죠. 약도 네. 체크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65세가 돼서 상담받을 때는 그 A라는 보험회사 플랜이 본인한테 네. 맞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해나 몇 년 후에는 그 플랜이 안 맞을 수도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들도 약간 플랜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항상 every year, 그죠? 매년 우리가 네. 이제 올해는 또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 네. 그 다음 해 보험을 결정하는 거죠. 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보험이 그대로 좋으면 그냥 갱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바꿀 수 있는 기간도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C, 여기는 처방약 플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항상 네. 그 파트 C 어드밴티지는 네. 처방약이 거의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서플러먼트는 반드시 처방약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서플리먼트는 어드밴티지보다 보험료도 좀 더 비싸고 파트 D도 따로 들어야 되고 그렇죠. 저렴고 더 비싼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의료 혜택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맨하탄에 있는 암병원 같은 네, 경우도 네. 파트 C 어드밴티지보다는 메디케 서플리먼트 네. 플랜을 더 많이 병원 듭니다. 입원을 했을 때 네. 100% 전혀 코페이 없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가입을 안 한 기간에 따라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D 처방약만 들면은 네. 뭐 문제는 없는데요. 처방약을 따로 꼭 들어야 되고요, 제때. 네. 그리고 그 어드밴티지와 서플러먼트는 또 그 다릅니다. 네. 어드밴티지는 뭐 그전에 1년이고 2년이고 안 들었어도 그분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 문제 없이 가입이 되지만 네네. 서플러먼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분이 65세가 처음 되셔서 6개월 네. 그리고 보험이 있고 나서 6개월 동안 보험이 없으면 pre-existing condition underwriting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네. 뭐냐 하면은 전혀 20%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돼서. 네, 네. 아니면 있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플러먼트를 들고 싶다. 네. 들면은 그분이 이미 지병을 앓고 계신 부분은 커버가 안 될, 6개월 동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종류에든지 보험을 가입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AB는 필수, 나머지는 선택. AB는 필수, 네, 네. 나머지는 선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네. 선택이라고 했죠. 네, 네. 예를 그렇게, 들어서. 네,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트 C, 메디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이 들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들 수 없습니다. 네. 그 점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네. 같이 들 필요도 없고 드는 네, 것도 네. 불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드밴티지 플랜 같은 경우도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군요. 네. 그리고 처방약이 포함이지만 조금 더 병원에서 받는 그 스펙트럼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코페이는 물론 내셔야 되고요. 네, 코페이는 내셔야 네,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둘 다 있어서 드는 어드밴티지는 네. 코페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네, 오브 더 네. 카운트 혜택, 네. 치과, 안경.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가장 좋은 게 어드밴티지를 네. 들면 외국이 이머전시에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어드밴티지 플랜이요? 네. 네. 물론 서플리먼트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플랜이냐에 따라서 조금 혜택은 차이가 있고요. 네. 네. 이번에 실제로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가시게 됐는데 이번에 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냥 나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보험이 어드밴티지라도 그러면 네. 들어놓겠다 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진짜로 이머전시가 나가셨는데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아픔에 관련돼서 건강에 관련돼서는 정말 모르게 불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이멀전시 상황이 그렇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대부분이 또 시니어들은 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이중 국적도 있을 수 있고 뭐 시니어분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네. 생각하면 뭐 한국의 의료 혜택이 다 무료인 줄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상당히 그 어떤 지병, 어떤 치료냐에 따라서 네. 일부를 내는데 그 액수도요, 네. 상당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우는 또 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머전시에 네네. 그 혜택을, 심장, 경색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네네. 그런 이머전시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쩐지 요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많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보람이 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네. 만일에 그 보험이 없었으면 그 많은 돈을 나머지를 그렇죠. 다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여기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 네.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게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파트 A, B, 그리고 파트 C, 메디갭, 서플리먼트, 파트 D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좀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격. 그다음에 가입 시기. 네. 그다음에 매년 과연 이 플랜이 본인한테 맞나? 네. 이제 재점검을 또 하셔야 또 되겠네요. 다른 옵션은 뭔가 한 번쯤은 네. 이제 믿을 수 있는 본인 에이전트한테 네. 연락하셔서 네네. 조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민간 회사 같은 민간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에이전트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해도 될지 아니면 또 상황에 그렇죠. 맞게 또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하네요.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참 가족 외에 또 한 네.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보험 플랜, 건강보험. 네. 어떤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어떤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한 사람 정도 있다는 거. 네네. 중요하죠. 예. 좋은 릴레이션십으로 그렇죠. 서로 또 믿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이렇게 좀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있죠. 네. 에티켓도 중요하죠. 네, 서로 네, 신뢰를 네. 쌓으려면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협력 관계로 우리가 네. 나가면 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네. 소통이 어려우면 그렇죠. 어렵죠. 네. 본인이 원래 함께 일하는 에이전트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경도 가능한가요? 에이전트 변경? 가능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도 처음 네. 맡았던 네, 에이전트 분한테 일단 한번 네. 상의를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첫 번째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분이면은 뭐든지 우리가 서로 컴퓨터에서 네. 상담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 아닌 게 아니라 네. 딴 데 이제 보험 에이전트가 있으신데 네. 이제 우리한테도 연락 오고 제 손님도 또 딴 데 연락하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어리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에이전트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꾸 주장을 하시죠. 네, 그냥 네.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에이전트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지금 에이전트가 있으신 분들은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자주 네, 네.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좀 많이들 애쓰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네. 한국 같은 언어로 이렇게 가입 변경 모든 서비스를 네. 하는 것도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나름대로 다들 애쓰고 계시니까요. 네, 네. 좀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요. 네네. 네. 서로 고마우면 문제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으신 말씀이세요. 고맙게. 네. 서로 그냥 고맙다 생각하고 살면은 네. 평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내 것만 주장하고 네. 왜 안 해주느냐. 100%를 받아도 200%가 필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분들은 네. 좀 힘들죠. 네네. 항상 작은 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마음이 편해지는 우리 써니름 에이전트와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